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 속에 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한 비례대표 광주시 의원이 민주당과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잇따라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해 민주당과 광주시의회가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나현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 9명은 보좌관 급여를 매달 80만 원씩 11개월 동안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난 나 의원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은 내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제적의원 23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광주시 의회에서 현직 의원이 제명 처리되는 사례는 제5대 의회 때 한 차례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사회적인 파장을 감안해서 만장일치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역시 나현 의원에 대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방의회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일탈이 잇따르고 공천 검증 부실과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 차원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나현 의원은 보좌관에게 의원 공통 경비를 대납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며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반면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심사에 참여해 도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징계는커녕 윤리특위를 열지도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 전라남도가 제출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예산안은 17억 7천여만 원이었는데 상임위원회가 36억 6천여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 심사에 참여한 A 의원은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본인도 어린이집 시설 관리인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A 의원이 어린이집 시설 관리인 겸직 신고를 한 시점은 11대 전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8달이 지난 올해 2월.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은 신고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도 허울뿐이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나서야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잠자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지 5일 이내에 의장 보고를 거쳐 징계 절차에 나서야 하지만 닷새를 넘긴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의회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조례에 명시해놓고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 처리를 맡는 기구. 대통령령에서는 임의 규정이었던 걸 전남도의회가 강행 규정으로 강화해놓고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간담회가 우여곡절 끝에 광주 YMCA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대학 문화전당이 대관을 취소하거나 거부하면서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광주에서, 그것도 5.18의 상징 같은 공간에서 배척당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탄압받는 홍콩 시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을 주제로 한 광주에서의 홍콩 시위 행사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남대에서 치르려던 행사가 중국 총영사관 측의 요청으로 무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옛 전남도청 별관으로 장소를 옮겨 치르려던 주최 측의 계획이 또다시 좌절된 겁니다. 옛 전남도청 별관을 관리하는 문광부가 대관 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최 측인 5.18 기념재단에 불허 통보를 한 겁니다. 전남대 관련된 기사가 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청 별관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박아져 있어서. 하지만 5.18 기념재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에 홍콩 시위 간담회를 하겠다며 장소 사용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문화전당 직원에게 행사 내용을 전달하며 별관 사용 요청을 했는데
문광부 측은 이것이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요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해서. 두 차례나 홍콩 관련 행사가 무산된 장소들은 모두 5.18의 발원지, 또 최후 항전지 등 상징적인 곳들입니다. 이 전남도청 별관에 대해 전례를 찾기 매우 힘든 사용 불가 통보를 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조치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싸워왔던 5월 어머니들은 홍콩 시민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그런 일이라며 여기에서는 그 장소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들을 했는데 주최 측은 전남대 측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 한편 우리 정부와 인권위에도 진정을 할 계획이어서 대관 취소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우리나라 진보 운동을 이끌었던 고 오정렬 의장의 분향소가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광주 진보연대를 비롯한 광주 지역 시민사회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고 오정렬 의장의 연결식에 이어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분향소를 마련해 추모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고 오정렬 의장은 내일 오전 5.18 민주광장 노제에서 광주 시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망월동 민주열사묘지에 안장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30년 넘게 헌신한 분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이금주 회장인데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일본군 군속으로 끌려간 남편이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이금주 회장의 나이는 24, 8개월 된 아들을 홀로 키우며 해방 전후의 굴곡진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스스로가 일제 전쟁 범죄의 피해자였던 이 회장에게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어온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 누구도 일제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1988년, 이금주 회장은 전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1,200명이 넘는 원고를 모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 법원에 천인 소송을 진행했고 오키시마 폭침 사건과 최근 영화화가 된 관부 재판에도 참여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이 회장이 몸소 참여한 강제동원 관련 소송만 7건, 오키시마 폭침 사건과 관부 재판은 비록 1심에서나마 일부 승소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매번 패소였습니다. 징용자들 우리 일 참 많이 보셨지. 이게 꼭 형제간만이었어. 이금주 씨가 언니만이었어. 참 얻은 것을 똑소리 나게. 이 회장이 전국의 일제 피해자들과 싸워온 지난 30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고 19년 만에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소송에선 주춧돌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의 어떤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이 일념, 어떤 역사 의식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 외로운 투쟁을 버텨오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한평생을 바쳐온 이금주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수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기념해 열린 훈장 수여식에는 병상에 누운 이 회장을 대신해 51살의 손녀가 참석했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내수만 80번이 넘는 이금주 회장.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었기에 일제 피해자들의 투쟁 또한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만세. 회장님 이겼어.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음식점이나 편의점 점주들은 수능을 본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영업정지를 당할까 걱정하는데요. 관련 기관이 단속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계도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10시 이후에는 좀 귀가할 수 있도록 재밌게 학교 인근의 한 PC방.
어깨띠를 두른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안내 문구가 적힌 기념품을 나눠줍니다. 10시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늦게까지 하고 또 PC방에서 부모들 또 걱정하면 안 되니까 일찍 다니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당구장과 오락실, 편의점. 미성년자들의 탈선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이맘때가 되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려는 학생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한 서너 배는 늘죠. 이제 평상시에는 뭐 한 달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수능 끝나면은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건 있다고 봐야죠. 담배랑 뭐 이렇게 술 같은 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는 최근 3년 동안 순천과 여수에서만 200곳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은 학교 인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한가해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운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실 때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점주들은 단속이 효과를 거두려면 술,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분증을 위조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물 규정 무조건 둬야 돼요. 그걸 또 학생들한테 강요를 하고 이렇게 너희 잘못하면 너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요즘 왜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다 훈방 조치해버려요.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점주들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남아있을 뿐 아니라 정작 위조를 한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대한신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12와 5.18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소속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이 내일 시작합니다. 광주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10분 404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기술이 결합된 콘텐츠로 혼합현실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한 미디어 복합예술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나주에 있는 죽설원과 주변의 시공간을 문화전당 전시장으로 옮겨옴으로써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혼합현실의 세계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감각상실의 시대를 성찰해보자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